예, 이왕 쳐주실 거면 저 세게 쳐주시고. 이거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 제가 그동안 밟아온 일들을 여러분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폴로 13호 얘기부터 먼저 하죠.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아폴로 13호는 1970년에 발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탄 우주인 3명은 달에 착륙하는 아주 부푼 꿈을 갖고 달나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기계실에 있는 산소 탱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달에 가기는커녕 어떻게 살아서 지구로 돌아갈까가 이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산소가 다 없어지고 있었고, 그나마 사령선에, 즉 돌아올 사령선에 산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돌아올 때 써야 됐어요. 돌아올 때 한 4-5시간 사용하는 것밖에 없고, 그럼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고민하다가 결국 필요가 없게 된 착륙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명이서 나중에 돌아오기 시작할 때까지 이제 버티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착륙선은 2인용이었어요. 2사람만 달에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기 여과 장치는 2인용에 맞게 설계가 돼서 3명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산화탄소가 다고 차 올라가고 우주인들의 생명은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관제센터는 급해졌죠. 그래서 우주선을 시뮬레이팅해서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와봐라, 똑같은 거를. 그래서 그걸 책상에 모아놓고, 이제 문제는 사령선에 있는 여과장치를 기계실에 있는 여과장치를 갖고 와서 써야 되는데 그 여과장치는 네모난 거였습니다. 근데 착륙선에 있는 거는 연결구는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2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지금 우주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다. 저걸로 다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 시각을 다투는, 분초를 다투는 시각에 우주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요원들이 덤벼듭니다. 그리고는 해결점을 찾죠. 그리고 우주인한테 보내줍니다. 찾았다.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대로 만들어서 결국 탄생한 것이 이 메일박스라고 불리는 공기 여과 장치입니다. 저걸로 우주인은 살 수가 있었고, 저거는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펼쳐졌던 이 전문가들의 이 활약, 이거를 저는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해킹? 해킹 이거 아니냐고 보통 물으시겠죠. 이것도 해킹이라고 부릅니다만 원래의 해킹,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해킹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킹은 시스템을 분석해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로서의 해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들고 또 본인도 유명한 해커인 리처드 스톨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뭔가를 하길 원한다. 그래놓고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자, 정말 멋지지 않냐? 이거 니네들 상상도 못했을걸? 이게 해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거는 파괴가 아니라 바로잡는 거죠. 이게 해커들이 해온 일이라는 거죠.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이제 얘기해 보죠. 저작권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가는 저작자의 마음대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창작자가 계속 창작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과다한 권리 행사는 저작권이 이루고자 했던 문화와 지식의 창조와 보급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즐거운 문화를 즐겨야 되는 청소년들을 저작권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거는 큰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해결하자. 법을 파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죠.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으면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 안 할 수 있는 것도 권리자들의 자유다. 그래서 권리자들의 얘기를 했어요. 과연 모든 권리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게 필요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 툴을 던져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너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줄게. 가령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비영리란 조건을, 너희가 원하는 조건을 달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겠다.
그걸 이용해서 컨텐츠를 공개하라고 제시한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 우리가 보통 줄여서 CCL이라 부르는 라이센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아마 보실 거예요. 보시고 많은 영감을 받는 테드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에는 이 CCL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모든 대중문화의 DB를 두 사람이서 모아왔는데 한국의 개발자입니다. 그 모든 수많은 DB들이 모여있는 매니아 DB 컨텐츠에도 CCL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 뉴스인 블로터.넷이라는 신문 사이트에도 CCL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모으고 있는 위키피디아의 모든 컨텐츠에도 CCL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거를 자유롭게 다운받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었던 건 여기 올라와 있는 소중한 컨텐츠들에 다 CCL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컨텐츠들이 있나? CC 코리아에서 만든 검색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CC 컨텐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그런 컨텐츠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많은 컨텐츠가 됐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플리커에는 지금 현재 3억 7천만 장의 사진이 CCL이 붙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멘도라는 음악 사이트는 40만 곡의 음악이 CCL에 붙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CCL이 하고자 했던 거, CC를 끌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저작권법을 해킹해서 CC를 Some Worldwide Reserved라는 원래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던 걸 Some Right Reserve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임이 발전하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폴로 13하고 지금 CC에 한번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었고 그리고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3호의 문제 해결은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한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해결책이었죠. 그러나 CC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기여한 것들, 컨텐츠들이 만든 그러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결국 소수의 작업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지시한 전문가들의 작업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다 생산, 과다 소비, 자원 낭비, 쓰레기, 모든 인간관계의 상업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하고자 달려들었죠.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여행객을 위한 숙박소로 내놓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자기가 입던 정장을 면접을 보기 위한 초년 사회 준비생들을 위한 옷으로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자신이 외국에 살면서 얻은 경험을 그 나라를 찾아온 여행객들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던 거죠. 이 다양한 움직임들은 공유 허브란 sharehub.k라는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한 건 자본주의를 해킹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크리에이티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또 있습니다. 코드나무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시랑 아니면 뭐 중앙정부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죠. 문제점을 분석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몇 번을 통해 그 경험을 Let's Read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역시 CCL을 붙여서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2005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사이트입니다. 이제 벌써 한 10년쯤 됐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뭐 어떤 법률가들이 모인 학회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그 학회에서 CC를 하게 돼서 제가 떠맡아 가지고 이걸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 런칭 날의 장면이에요. 로렌스 글래시 교수가 와서 CC를 만든 사람인데 발표를 하고 있고 화면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보이죠. 근데 분위기는 그렇게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만 좀 모여 있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거를 만들면서 알았어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 그때는 저도 어떠한 해킹 뭐 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때죠. 이걸 공부하고 라이센스를 번역하고 사이트를 만들면서 알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다. 하지만 저는 이게 몇몇 전문가들의 프로젝트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판사였습니다. 올 3월까지 판사고 이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만 사실 판사로서 외부 활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고 나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소위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처지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네트워크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의 런칭을 지켜본 수많은 블로그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공격했어요. 이 웬 듣보잡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걸 알고로 하는 거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블로거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분한테 부탁을 해서 한 10분을 모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상당히 말이 많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물론 얼굴은 호의적인 얼굴이 아니죠.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 이렇게 탁 다소곳이 앉아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뭔지를 안다. 제대로 하니까 너무 엉터리를 할 거라 불안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분이 합류를 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발자, 아티스트, 뭐 다양한 학생, 교수 찾아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이거는 저희 플리커의 저희 시스코리아 홈페이지 사이트를 그 중에 사진들만 모아놓은 건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이벤트 행사의 그 각각의 그룹들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활동을 거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CC에 관한 이야기, 공유의 경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개발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 이 3가지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10년이 되죠. 이제 지금까지 10년은 이제 이렇게 걸어왔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걸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멋진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이런 돌담들을 보실 거예요. 정말 크고 작은 돌들이 엉기성기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전혀 다른 돌들이 서로 저렇게 엮여지면서 바람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집을 보호하고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것들은 정말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됐고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은 계속 멋진 걸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고요. 밤새 해결을 위해 개발을 했던 저 친구들, 자신의 사진과 음악을 공개해서 하룻밤을 함께 자유롭게 즐겼던 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모든 것을 연결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자고 말했던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유문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해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진짜 해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고맙습니다.